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맘때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된다고 하죠. 하지만 학생 성형은 성인들의 성형수술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 학생들의 성형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른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제니스병원의 이국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이 학생들 사이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아이돌 문화가 퍼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제는 수능도 끝났겠다, 곧 있으면 겨울방학도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성형 문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다면서요? 네. 어린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요즘은 외모 관리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화장뿐만 아니라 성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눈, 코 등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의 개선을 원하거나 좀 더 뚜렷해 보이고 호감을 주기 위해 성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체형 관리 및 가슴 성형까지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체형 관리까지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니 이건 조금 놀랍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의 이 성형에 대한 관심을 나무라기보다는 이제는 올바른 성형으로 이끌어주는 게 시기에 좀 더 맞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성형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막연하게 성형에 부정적이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부모님들은 소중한 자녀의 수술을 여러 번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왕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올바른 성형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병원 선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기 직전인 중고등학생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스케줄을 잡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시기와 적극적으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는 시기가 겹치면서 수술에 의한 변화를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자리 잡으면 단순히 예뻐지는 것 이상으로 학업이나 사회생활 시 자존감도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한 수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순조로우면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혜택의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패의 고통도 오래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형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수술 전 전문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해야 되고,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해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성형을 하느냐 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성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 성형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성장이거든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성형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수술 연령대가 자꾸 내려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갈 아침에 풀과 테이프로 쌍꺼풀을 만든다고 한두 시간씩 시간과 정열을 쏟는 학생들에게는 차라리 수술을 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공부나 자기 발전을 위해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그런데요. 또한 풀과 쌍꺼풀 테이프 성분 자체가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독성을 주기도 하고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늘어나고 두꺼워져서 추후에 수술 결과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 성형은 코뼈 성장이 끝나고 시행하는 것이 좋아서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7세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주고 또 같이 충분히 의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보통 어떤 수술을 가장 원하는지 또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춘기 시기 외모에 관심이 높고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SNS나 유튜브 등의 또래 친구들이 활약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하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 많이 찾는 수술은 눈과 코 성형입니다. 눈, 코 성형은 가장 보편화된 수술이면서 얼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미지 변화에 있어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수술, 바로 눈과 코 수술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두 부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 수술은 나이대를 떠나서 가장 보편적인 수술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눈 수술은 조금 일찍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네. 눈은 성장이 비교적 빨리 완성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성장기에 눈 성형을 걱정하시지만 만 12세 전후가 되면 피부 조직, 골격 등은 완성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력 발달에 지장을 준다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빨리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최근에는 이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수술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술 후의 모습 변화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의학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기 전에 정확한 계측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스캔이 나와서 먼저 그림처럼 환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하고 이후에 얼굴의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컴퓨터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측정된 자료를 기존 자료와 비교하면 자신만의 가장 어울리는 눈 모양을 제안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 가이드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수술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환자의 요구를 수술 시에 잘 반영할 수 있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눈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형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에는 매몰법, 절개법, 부분 절개법 등이 있습니다.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몇 개의 작은 바늘구멍을 만들고 그곳에 실에 매듭을 엮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절개법은 늘어진 피부나 지방을 제거하고 눈꺼풀 피부와 눈을 뜨는 근육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또 부분절개법은 매몰법에 지방 제거를 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한 사례 사진을 보시면 눈이 좀 날카롭고 작게 보여 매몰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폴드 모양으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눈매가 굉장히 뚜렷해졌네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절개법 또 매몰법을 할 때 눈매도 함께 교정을 한다는데 이 눈매를 어떻게 교정을 하는 건가요? 네, 눈매 교정술은 쌍꺼풀 라인뿐만 아니라 검은 눈동자를 더 크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1에서 2mm 정도 가리고 있는데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은 위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더 많이 덮게 돼서 졸린 눈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 눈매 교정술을 시행해서 눈 뜨는 근육을 당겨 작은 눈, 졸려 보이는 눈, 처진 눈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매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는 눈매 교정술과 함께 좌우 눈폭을 크게 해주는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과 같은 수술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몽고주름이 눈 앞쪽을 덮어
눈 사이가 멀어 보이거나 답답한 인상을 주는 눈매의 경우에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눈을 더욱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 앞트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눈꼬리가 올라가서 인상이 사나운 경우, 눈이 작은 경우, 눈이 몰려 보이거나 얼굴이 커서 상대적으로 눈이 작아 보이는 경우에는 뒤트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얼굴이 입체적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트임과 밑트임을 병행한 듀얼트임 수술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눈의 가로 길이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눈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터주어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는 물론 다소 답답하고 사나워 보이는 인상에서 선한 인상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임 수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숙련된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수술 후 흉터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수술한 사례 사진을 보시면 좌우 눈폭이 좁고 눈이 작아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시행하여 시원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쌍꺼풀도 쌍꺼풀이지만 눈매 교정술이 시원한 눈매를 만드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매 교정술은 그럼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눈 뜨는 힘이 약해 눈꺼풀 처짐 현상이 심할 경우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로는 보완이 어렵습니다. 이때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정면을 쳐다볼 때 턱을 위로 쳐들게 돼서 주름이 생기거나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시야를 가릴 수도 있어 다양한 쌍꺼풀 수술이 아닌 눈매 교정을 통해 눈 뜨는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너무 작게 쌍꺼풀을 만들거나 간단한 메모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매서운 눈으로 보이거나 흔히 말하는 소시지 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눈동자 윗부분이 1에서 2mm 정도 가리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면밀한 검사와 개개인의 특성을 측정한 후에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하기 전에 꼭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가져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 수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술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눈 수술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도로 처져 버렸을 때 재수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쌍꺼풀 재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쉬운 수술이라는 인식 대비 눈매의 변화, 전체적인 인상의 변화가 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쌍꺼풀 수술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 후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한 광고나 저렴한 비용 등에 이끌려 자신의 눈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쌍꺼풀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너무 두꺼운 쌍꺼풀 라인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쌍꺼풀 재수술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수술 결과에 만족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쌍꺼풀 라인이 작아져 흐릿해지거나 한쪽 또는 양쪽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수술은 작은 라인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는 기존 라인을 그냥 두고 그 위에 큰 라인을 만들어서 기존 라인을 없애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기존 라인이 커서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존 라인을 모두 풀어주고 다시 재유착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아래쪽에 작은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도 만족스럽기 힘들고요. 눈 성형과 재수술은 피부 두께와 처짐 정도, 지방량, 눈 뜨는 근육의 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몽고주름, 눈꼬리에 올라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파악해 개인에 맞춰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쌍꺼풀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고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으로 자신과 눈매에 가장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 수술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코 수술이죠. 근데 이 코 수술은 눈 수술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 성형의 경우에 코뼈의 성장이 멈춘 시기부터 수술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만 16세, 남학생의 경우에는 만 17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7세면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지 코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코의 형태는 어떤 건가요? 네.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는 얼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코의 경우에 얼굴을 세로로 3등분했을 때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까지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 넓이는 눈의 안쪽과 코 바깥쪽에 수직선으로 입술의 3분의 2가 넘는 정도, 이마에서 코로 내려오는 각도는 135도, 입술과 코기둥이 이루는 각도는 95에서 100도 정도, 코기둥과 코끝이 이루는 각도는 45도 정도, 콧망울의 폭은 미간 거리와 비슷하고 얼굴 폭은 5분의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낮으면 얼굴이 넓적하고 입체감이 없어 보이게 되고 얼굴에 특징이 없고 밋밋한 인상을 줘 둔해 보이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경우 입체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세련된 코 모양을 선호하고 있어 콧등이 넓고 낮은 경우, 콧대가 낮은 경우, 얼굴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 미간부가 낮은 경우 수술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본인의 얼굴과 코의 비율에 맞게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뚜렷하고 입체감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해진 형태가 있다기보다는 이상적인 비율이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이 코 수술이 눈 수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코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콧대가 낮은 경우에 보형물을 이용하여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며 코끝은 자가연고를 사용하여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코의 높이와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수술 방법으로 코 외부 기둥을 절개하여 내부를 관찰하며 수술하는 개방형 수술 방법과 코 안쪽을 절개하여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비개방형 수술로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끝이 뭉툭하고 둥근 복코, 콧뼈가 솟아 있어서 인상이 강해 보이고 코가 너무 커 보이는 매부리코, 코가 휘어서 숨쉬기가 불편하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휜코와 뒤틀린 코라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능적, 미적 부분을 모두 계산해서 복합적인 계획을 통해 수술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 혹시 남학생과 또 여학생이 선호하는 코 모양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높은 콧대만을 강조했었다면 요즘은 얼굴 전체적인 조화에 맞는 세련된 코를 원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간에서 코끝으로 콧대가 직선으로 쭉 뻗은 코 모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미간에서 코끝까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코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인 버선코 모양을 많이 선호합니다. 코끝 성형이란 이제 인공적인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모양의 교정이 아니라 낮게 누워있는 코에 연고를 세워서 교정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콧대는 적당하지만 코끝이 뭉툭하고 콧볼이 넓게 퍼져 있는 일명 복코의 경우에는 코끝 성형으로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끝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라면 벌어진 날개 연고를 묶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교정이 되지만 콧볼의 연고를 모으는 것만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자가 연고를 더 보완해서 매력적인 코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나 콧대 등 한 가지만 선택해 수술 범위를 줄인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코 모양이나 높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얼굴 모양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수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원래 이미지를 좀 고려해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성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콧대 수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콧대를 좀 높이고자 할 때 보형물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코 수술 시에 사용하는 보형물은 고어텍스, 실리콘, 실리텍스와 같은 보형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실리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래 사용되어 온 보형물이니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코뼈의 넓이와 피부 조직 등이 다르듯이 보형물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각기 장단점이 다르다고 하니까 나에게 맞는 보형물은 어떤 것일까 좀 세세히 따져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용적으로 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을 목적으로 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휜 코라든지 매부리 코 수술 같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매부리 코의 경우에는 매부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간단하게 돌출 부위를 갈아내거나 깎아내고, 심한 경우에는 코뼈의 내측과 외측을 절골해서 내측으로 모아주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부리 코 교정을 한 후에 콧대가 낮거나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부리 코 전후 사진인데요. 매부리가 있어서 매부리를 갈아주고 코끝을 올려주고 콧등을 보형물로 덮어주어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휜 코의 경우에 휘어있는 코뼈를 절골해서 제 위치로 복원시키는 비교정술을 시행합니다. 동시에 코 속 비중격에 휘어있는 부분은 절제해서 중앙 위치로 복원시키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 즉 비염 수술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고 휘어진 코뼈를 골절시킨 후 제 위치에 맞추어 조화로운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이렇게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한 고민 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성형 또 올바른 성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형수술을 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 또 부모님께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성형에 되게 호의적이고 관대한 편입니다. 학생들의 성형의 경우에 부모님의 선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무분별한 성형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바른 성형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혹해서 가보기보다는 정말 내 자녀가 수술할 만한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성형을 하지 않고도 성형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3D 가상 성형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도 상주하고 있는지 병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학생 성형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당부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네. 외모에 대해 관심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쌍꺼풀 액을 사용하고 코높이 교정기까지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미용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미적 기준을 존중해주되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을 결심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도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진단에 의해서 올바른 성형의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더욱 똑똑하게 따져보고 확인하여 안전한 성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이국환 원장님과 학생의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장과 안전, 학생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성장과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성형이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유희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척추 분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티저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서 양 발바닥을 11자로 두신 후에 매트에 앉아주세요. 자, 천천히 체중을 꼬리뼈 후면쯤에 실어서 상체를 살짝 기울이고 대각선 천장을 바라본 뒤에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옆으로 봤을 때 기울어진 디귿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상상해 주시면 되세요. 정면 바라보고 천천히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 힘을 유지하면서 골반부터 하나씩 바닥에 차례차례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척추를 분절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장을 바라본 뒤에 잠시 코로 마시고 멈췄다가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하나씩 분절해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고정한 뒤에 목과 어깨가 충분히 경직되지 않음을 유지하면서 복부 힘으로 천천히 상체를 다시 끌어올려 기울어진 디귿자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코로 마시고 자, 입으로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서 천천히 허리, 등, 어깨, 목순으로 내려가서 천장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 힘, 머리, 어깨, 등, 허리, 천천히 골반을 다시 세워서 기울어진 디귿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때 허리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랫배 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꼬리뼈 후면층에 살짝 체중을 실어서 아랫배 힘을 살짝 주신 후에 등가슴을 펴서 멀리 바라보세요. 자, 다음에는 요거 동작이 조금 더 익숙해지신 분들은 무릎 강화 운동까지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한쪽 다리를 길게 쭉 뻗어서 옆쪽에 있는 허벅지와 같은 라인에 두세요. 다리가 돌아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게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앞쪽에 있는 허벅지 전면부에 힘을 유지하고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기울어진 디귿자를 유지하세요. 자, 모든 분들이 이 동작을 하면 다리가 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려요. 당연한 거예요. 무릎이 강화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뒤꿈치에 힘을 실어서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코로 마시고 자,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골반부터 천천히 분절해서 내려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다리 허벅지 간격을 유지하면서 머리부터 어깨, 등, 허리 무너지지 않게 골반을 세워서 처음 자세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자, 오늘 배워본 이 동작은 많이 앉아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동작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바르게 앉아있을 수 있는 복부 힘도 중요하고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무릎이 자칫 약화될 수가 있어요. 복부 힘을 강화시키고 무릎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티저 동작 하루에 5번씩 3세트 정도만 매트에서 진행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